2023년 9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말 많은 위안부 문제 다뤘던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만 선고했는데 2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이니까 3년 동안은 감옥은 안 가겠네요. 유죄를 세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상실하고 선거에도 못 나오게 되죠.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 위안부 문제 나올 때마다 참 대한민국이 속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김대중한테 속은 거, 김영삼한테 속은 거, 그리고 위안부 문제로 속은 겁니다. 위안부 투쟁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보여드렸지만 이 책,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종군 위안부. 천전화광이라고, 소리 없는 여인 8만인의 고발. 네, 이 필자는 신문 기자였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를 모집해서 2차 대전 치른 거는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모집해 갔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52년 정부를 만들고 60년쯤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8만 명이잖아요.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로 갔던 여자들이에요. 소화 48년이니까 25도 하면 68, 73년이구나. 이 책에 나온 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쉬쉬하고 알고 있던 거를 이 마이리치 신문 기자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추적을 해서 책을 내게 되죠.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려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걸 어디서 하나 구했던 모양이에요. 갖고 있던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져서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 간 거는 하여간 모집 광고를 내서 모아갔고 조선에서도 그렇게 모아갔죠. 그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한일국해 정상화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 그럴 때 아무도 받으러 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거고. 그런데 이화여대 영문과의 윤모 교수가 이제 조선인으로서 위안부에 갔던 분을 찾아서 밝힘으로 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터졌는데 그 윤 교수는 나중에 이북 가서 김정일하고도 만나고 하셨죠. 근데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확 다른 겁니다. 정신대는 뽑혀서, 정자가 뽑을 정자예요. 신은 몸신자고, 근로정신대의 약자죠. 이 참 외정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지금 우리가 당한 게 하도 억울해서 일제한테 먹혔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꼼짝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일제가 이 조선에 강제하기 위해서 주둔시켰던 병력은 2개 사단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경성에 2사단, 나남에 17사단인가? 그 2개 부대한테 꼼짝 못했어요. 조선 나중에 3천만, 2천만 민중이. 뭐 독립운동 시도도 되게 만주에서나 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수탈을 해갔다, 일본이 수탈을 해갔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뭐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죠. 왜 벌어갑니까? 한국에만 오게 되면은 봉급이 2배 이상으로 뛰어요. 중국에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안 되는데 여긴 30,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여기 오게 되면 임금이 3배 가까이 받습니다. 대일항쟁기 때 조선의 물가하고 일본의 물가가 더블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만 가면 여기서 같은 일 한 것보다 2배를 벌고 그걸 조선으로 보내면 금방 부자가 됩니다. 쌀을 공출해 간 데가 목포하고 군산서 많이 갔다는데 일본이 공출 그러니까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뺏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선 상인들이 많이 내다 팔았어요. 왜? 여기서 10원 받는 거 일본 가면 20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정신대도 조선에는 일자리도 없었지만은 정신대로 뽑혀서 일본에 가면 여기서 봉급 2배 이상 받으니까 일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되시겠습니다. 옛날에 쿤타킨테라 그래서 루트, 뿌리죠. 루츠라고 하는 영화가 한 30년 전에 노예 영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흑인이 자기 선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거를 추적해서 하는 영화였는데 그러면 그때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정글을 누리면서 흑인을 잡아갖고 노예로 보냈느냐? 그러면 그들은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그 풍토병에 걸리고 짐승하고도 싸워야 되고 힘듭니다. 자연 조건도. 그럼 누가 흑인을 잡아서 공급해 주느냐? 이미 그때 아프리카에도 국가체가 있었어요. 뭐 그게 부족이라고 하던 부족 국가라고 하던 뭐든. 그래서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을 쳐들어가서 승리하면은 재산은 뺏고 사람들은 잡아서 백인 상인한테 노예로 파는 겁니다. 자기 돈도 받는 거,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바닷가에서 잡아갖고 그게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 해안, 상하도 가져가지만 노예도 싣는 데죠. 그래갖고 미국에 갖다 파는 겁니다. 흑인이 흑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조선도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식민지가 완성되는 거지 군대만 다 보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정신대가 왜 일본으로 갔느냐?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정신대가 돈을 받았겠죠. 근데 전쟁 막바지에는 일본도 막 패망하느라고 해서 봉급을 안 줬고 또 그때 일본이 국민저축이라 해서 봉급이 얼마 이상을 저금하게 했는데 그 저금을 못 찾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런 돈을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내죠. 일괄해서 받아내죠. 받아내는데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주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줬죠. 그리고 그거 갖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닦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대 분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일본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친일파였으니까. 그리고 위안부도 역시 친일파로 그때는 일제랑 관련된 건 다 우리가 싫어할 때예요. 그러니까 못 나섰던 거예요. 뭔 말을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기심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친일파로 몰렸던 더 대한제국 만들 때 보게 되면 그 김홍집을 조선인민들이 타살해버리잖아요. 친일파라고. 그리고 만주에 가든 여기에 있던 다들 일본 놈한테 꼼짝 못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다 싫어하고 엿먹이려고 그랬습니다. 반리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선인들을 탄압한 거는 그걸 해서 돈벌이를 하는 조선인 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정신대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아니 그 일본에 대한 항거의식은 차츰 살다가 느끼게 되는 거고 한 10살짜리 소학교, 보통학교 나온 애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게임이나 하고 뭐 맛있는 거나 먹으려고 하는 애들인데 차별을 느끼면서 이 민족의식을 갖는 거지. 근데 내가 가난해. 나는 재능이 있는데 조선엔 펼 수가 없어. 근데 일본은 듣자 하니 거기는 신천지라 그래. 그럼 일본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뽑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2배, 3배의 임금을 받고 좋아서 거기 살다가 지금 제일교포가 되는 그런 집안도 나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일본서 돈 벌어먹고 했으니 친일파를 몰려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군인들도 일본군에서 복무하다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조선으로 돌아왔어. 근데 자기는 여기 할 게 없는데 하는 거는 군인밖에 못하니까 국방경비대 육군 뽑을 때 들어갔어. 그 뭐 힘도 없이 친일파 소리 듣고 있는데 6.25 터지면서 다른 출신들은 지리멸렬하는데 일본 군인들은 전쟁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자 해서 잘 싸워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을 비난해.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자기가 일본군 출신은 자랑하지 못했어요. 워낙 우리가 반일의식이 강했으니까. 근데 윤미향 세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위안부는 그때 할머니 한 분 나오고 몇 사람 없으니까 이 정신대가 위안부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정신대 대책 협의회 이렇게 만들어서 정신대 사람들이 대거 여기 참여해서 그때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민주화가 되고 하니까 나 그때 못 받은 일본한테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거 포항제철 짓고 도로 닦은 거 내 봉급 돌려줘 이렇게 하면서 정신대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그걸 정대협이라 그러다가 지금은 정신대가 위안부랑 확실히 구별되는 건 아니까 정의 기억 연대로 해서 이름을 바꿨죠. 윤미향이가. 사기극이죠. 정신대는 확실히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위안부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끄러웠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진짜 일제한테 뽑혀간 위안부인지 아닌지 일본이 그거 확인하려다가 덮어버렸죠. 자기들은 그 기업들이 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가짜 위안부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걸 퉁치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그걸 이제 몇몇 정권들이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게 언제예요? 노태우 때부터 몇 년을 끌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 윤미향 씨가 이걸 이끌면서 현대중공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갖고 펜션을 사가지고 할머니 모신다고 해서 자기가 잘 쓰고, 또 거기에 남매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그의 남편, 그냥 뭐 언론사도 했다 그러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온 식당 종업원들한테 왜 왔냐고 하면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 조청년하고 내통했던 그 남편.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좌파들이 뭐 하면 연대투쟁에 저쪽에서 뭐 밀양에 송조탑 반대한다 그러면 이 정의연이 가서 데모해주고 강정기지, 해군기지 하는 거, 자기 필요할 땐 걔네 연대투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좌파들의 품앗이였습니다. 지난번에 1심에서 이 윤미향이가 벌금형만 살살 받으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야, 너 나가라 그랬잖아요. 탈당하라. 미안해 릴레이를 해서 길을 막 뛰었습니다. 품앗이를 한 거죠. 나가긴 했지만 같은 편이다. 근데 이번에 죄가 세게 나오니까 입 딱 다물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자기 이익 때문에 간 거지, 윤미향이도 위안부 할머니 내세워서 정부 돈 빼먹고 시민단체 돈 빼먹고 우리들이 돈 내주고 불쌍하다는 그거 떼어먹은 거고 사기친 거고 기업 돈 빼먹었죠.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돈을 빼먹으면서 좌파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아니, 문재인하고 붙어갖고 국회의원까지 했고.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 30년 동안 위안부 투쟁한 게 옳다. 그렇지. 그건 네가 직업으로 한 거고. 그건 직업으로 한 거고, 직업에서 윤리를 어겼으면 그 책임은 져야지. 그 직업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 내가 교직을 했으니 내가 세상을 옳게 살았다. 아니, 교직이 되게 사회를 바르게 가게 하는 직업은 맞아. 내가 교인, 성직자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해먹은 놈은 처벌받아야죠. 더 처벌해야지. 이제 최강욱 의원 날라가고, 이제 윤미향도 이제 나오고, 이제 대법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제 김의겸, 김남국, 이 엉터리 사입이들.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앞세워서 쫙 뭉쳐갖고 해먹고, 또 이런 자들이 뒤에 또 있죠. 그 자들이 이거 운동성 강하니까 니들이 해봐 했고, 같이 해먹은 거잖아요. 뭘로? 우리 내는 세금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형식으로 만들어, 그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모든 집안에서 벌어온 돈을 좀 쓰자라는 사람과 내일을 위해 저축하자는 사람이 대립하는데, 쓰자 그러면 그날은 다 즐겁지. 근데 그 다음날 돈 없으면 고통받죠. 이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쓰자. 네. 그게 좌파였습니다. 윤미향이는 참 한일 관계까지 찢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해먹었고, 딸은 뭐 미국에서 공부도 시키고. 네. 저는 윤미향을 이재명과 비슷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자 이재명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남자 윤미향인 이재명이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면서 결사투쟁을 요구합니다. 결사투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겁이 많아요. 자꾸 이제 모여라 부르는 소리지. 이게. 진짜 싸울 사람들은 자기 결심을 하죠. 이렇게 불러서 오는 사람들은 뭔가 나눠줘야 있고 나눠주지 않으면 흩어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결심을 하고 자기가 막 노력해서 승산이 보이면 사람들은 붙어요. 내가 이렇게 언덕배기에서 막 리아카를 밀고 올라고 길을 쓰고 막 버둥거리고 막 반쯤 올라가는데 막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태주죠. 근데 내가 올라가진 않고 좀 밀어주세요. 그럼 누가 밀어줘? 지금 밀어주세요를 끝까지 투쟁한다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이재명은 수액 단식 중. 아니지. 남자 윤명이죠. 여자 이재명은 끝까지 싸울 것. 그 끝을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